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알찬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닥터스 안녕하세요. 성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언제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사실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언제인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신체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갱년기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은 폐경기 전후로 해서 이 갱년기 증상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식은땀이 줄줄 난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잠이 밤에 잘 오지 않는다. 이 중에서 뭐 몇 가지 해당하신다면 갱년기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그 시기쯤에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인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건강을 좀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시기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 말씀에 한의사 정현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닥터스 오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폐경기다, 우울증이다 해서 우리는 이 시기에 많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만큼 현명하게 이 시기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1252번으로 증상들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갱년기라는 단어 자체는 평소에도 좀 많이 나오고 광고에도 좀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건지는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도 모르겠고 이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특히나 왜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쭉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앞서 이제 인생의 전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사실 갱년기가 여성에 있어서는 이 생식기에서 비생식기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폐경 전후에 10년 정도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많은 이제 병들이 오게 돼요. 이게 특징적으로 겪는 증상들이 뭐 안면 홍조나 네, 뭐 저기 안면 다한증, 불면, 자궁출혈, 피부나 질의 건조증 같은 증상들이 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증상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 원인은 사실 열에 있거든요. 예, 체열의 불균형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원래 이 그림에 보면은 왼쪽 분처럼 네. 위에 이제 갈비뼈 위에는 항상 서늘하고 아래는 따뜻하고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오른편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자궁에서 많이 열을 잡아주다가 네. 그쪽에 혈액순환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죠. 많이 줄어들고 역할이 줄다 보면 이 위로 열이 치받치게 돼요. 그래서 그쵸. 얼굴 빨개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화끈화끈거리고. 열이 있는 장소가 이제 흉열이 있고 네. 간열이 주로 많이 심하신 분들이 많고 아. 이 위열도 있고 이렇게 한데 각각에 따라 이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건조증이 올 수도 있고 탈모가 올 수도 있고 열의 속성이 원래 이제 항상 위로 뜨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머리가 마르고 건조해지고 사막화되면 탈모도 오는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말초들은 다 건조해지는 거고 네. 네. 이제 가슴이 열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이제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잘 놀라게 되고 또 좀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불면증도 오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과 그 증상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우리가 흔히 머리는 좀 차게 아래쪽은 따뜻하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진리였군요. 이게 바뀌면서 또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쯤 되면은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또 소변을 참기 어렵다 이런 배뇨장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갱년기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배뇨장애라는 거는 신장이 약해서 오는 병인데 네. 우리 몸의 신장은 항상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자연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로 이 나이 때쯤 되시면 신장도 같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으셔서 주로 이제 같이 이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같이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네. 이제 우리 몸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병이거든요. 배뇨장애는. 그러니까 몸에 물이 이런 분들은 가득 차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병도 많이 오고 이 배출이 잘 안 되니까 네. 이 심한 경우는 뭐 10분에 한 번씩 소변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계세요. 아버님들 불편하시겠어요. 중에서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맞아요. 참으면 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병들이 많이 오는데 네. 이거를 잘 초반에 치료를 하시면 네. 나중에 큰 문제 없이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뭐 갱년기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전반적으로 열에 관련된 내용들, 물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집이 더우면 보일러 끄면 되고 맞아요. 뭐 물 뭐 좀 샌다면 뭐 이렇게 뭐 잠가 버리면 그만인데 사실 네. 몸에 있는 열과 물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없죠. 거잖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사실 그 열과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갱년기나 배뇨 장애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한의학에서 이 사람 몸을 보는 그 관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열을 다스리고 물을 치료하고 치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런 두 부분이 제일 치료에 중요한 축이 되는데 네. 일단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부위마다 열을 내려주는 처방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슴에 열이 있으면 이제 소양열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치료를 하고 네. 그 열을 촉촉하게 해주면은 열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치료를 하고 치수방 같은 경우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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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로 인한 병도 사실 그 정도 됩니다. 물로 인한 병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물이 쌓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을 다스려주는 처방이고 소변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열이 있으면 혈이 끈끈해져서 어혈이 하복부에 많이 쌓이는데요. 네. 이런 걸로 이제 변비도 많이 오시고 자궁 쪽에 문제도 많기 때문에 같이 다스려서 이제 몸을 건강체로 바꿔주는 거죠. 열과 물과 어혈 이 세 군데를 그 다스리는 이 세 가지 다스리는 방법 청혈방, 치수방제, 어혈방 이 세 가지를 일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드려야죠. 네, 이순환기 치료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청혈방부터 살펴볼 텐데 일단 한자가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열을 다스리는 방법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청혈방이라는 것은 이 상한론에 근거를 둔 치료인데요. 네. 어려워지는데요? 열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 때문에 건조나 이제 불면이나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다들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보다는 이제 몸이 차고 허안해서 이렇게 생기는 병이 많았다면 네. 요즘은 이제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도 워낙 많이들 먹고 네. 또 이제 스트레스도 열의 주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요새는 열성 질환이 한 70%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가운 질환이 없는 건 아닌데 비율적으로 볼 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열을 끄는 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갱년기 질환의 경우에는 이 부위별로 다른데 이건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열만 끔으로써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네.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열을 이게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좀 더 자세한 방법들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준비된 화면과 더불어서 계속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나타나는 원인들 뭐 이런 뭐 피로, 음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좀. 그렇죠. 이제 네. 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라는 게 제가 한국말로 생각하기에는 짜증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짜증이죠. 네. 그래서 이 간이 분노의 감정과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열 중에 간열이 제일 많고 네. 제일 많은 증상을 불러오는데 이 스트레스, 짜증으로 인해서 간열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너무 많이 기름지고 맵고 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인스턴트 요새 많이 먹잖아요. 햄버거, 피자. 이런 그렇죠. 거. 네. 저 어제도 그랜드 슬램 했거든요. 네. 술도 드셨나요? 그러니까 완전 다 먹었어요. 저기 나온 거는 진짜. 음주도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열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이제 네. 간열을 꺼주는 여러 약제를 같이 쓰면서 이 사람이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간열은 많이 있는데 배는 차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배도 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그때그때 감별을 해서 한약 치료를 하면
이 점점 몸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치료 원리라든지 어떤 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관련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뭐 제가 TV로 볼 때 그 얼마 전에 뭐 신동엽 씨가 네. 자기가 약간 말을 부끄럽게 하면 귀 빨개진다고 그렇게 하면 옆에서 놀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머님들은 그거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무슨 말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얼굴 빨개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청혈방 이런 치료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도움받았는지 사례와 더불어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 환자분인데 안면 쪽이나 네. 네. 이 목 쪽으로도 열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목도 많이 결려 있어요. 어깨도 아프고 네. 중간에 여기서 딱 결리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열이 많이 내려가고 네. 아래쪽을 좀 보면 좋은데 아래쪽 준비된 건 없네요. 그 배가 좀 따뜻해지고 손발이 많이 따뜻해지고 네. 이제 춥다고 느끼는 분들이 나는 추운데 왜 열이 많다 그러냐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열이 위로만 오르기 때문에 손발은 차고 네. 또 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차다 느끼지만 실제로는 열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총량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데 그렇죠. 분배가 약간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위치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왼쪽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황토팩한 것처럼 빨갛더라고요. 빨간데 이제 네. 옆에 치료 받고 나서 이제 열이 좀 가라앉은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거 보시면서 나도 저런데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이 화끈화끈 거린다. 땀이 줄줄 난다. 이런 갱년기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생방송 닥터스에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겠거니라고 참고 있으시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거든요. 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 아래쪽으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전화로 하기 어려운 말들 여러분들 샵 125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252번으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를 저희가 좀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사연은 문자로 일단 주셨네요. 그 문자 사연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실까요? 자, 끝번호 8804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갱년기 나이는 아직 아니고요. 배뇨장애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출산 이후부터 소변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좀 불편함이 계속 있는데 이거 수술 말고 이거 요실금 이런 걸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라고 좀 남겨주셨나요? 네. 네. 수술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임신이라는 게 몸에 물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출산과 동시에 붓기가 싹 빠지지만 네. 이 원래 신장이 좀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쭉 그게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에 갑자기 생긴 물을 우리가 약해진 신장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요실금이라든지 사실 손목 이런 데 아픈 것도 네. 붓기가 많이 있으면 물로 차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오. 몸에 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물을 빼주는 치료를 해야죠. 소변으로 뺄 수도 있고 오. 이 오래돼서 딱딱해진 거는 설사로 이렇게 빼는 약이 있고요. 물인데도요. 그런 식으로 몸에 쌓여 있는 과잉된 체액을 많이 빼주고 네. 하면 이제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배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약으로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 상황은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한약, 네. 한약 같은 거로 예.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물은 원래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변으로 빼는 게 제일 좋고 또 설사로라든지 아니면 네. 땀으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을 배출하는 처방들이 한약에는 많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과잉된 물을 빼주는 그런 한약 치료로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실금 증상 겪고 계신데 물이 많아서 인체에 물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저희가 물 빼주는 치료 또 살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 좀 회복하시고 화장실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산에서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소변이 봐도 시원치 않고요. 땀이 항상 그렇게 땀이 나서 수근하게 이렇게 하루에 5번씩 땀이 그렇게 나 온몸에 나고 얼굴이 항상 술 먹은 사람 마냥 빨개져요. 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2인데요. 네. 이게 소변이 시원치 않아서 땀이 많이 나거든요. 아. 몸에서는 이제 물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나가지가 않으니까 몸에서 살기 위해서 땀으로 자꾸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제대로 뚫어주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열감도 나고 그러시나요? 그 얼굴을 이 빨개지는 거는 홍대는 그걸 얼굴이- 느끼지 못해요 저는. 아, 그건 없으세요. 예? 아, 빨개지는 것은 없으시고요. 아, 얼굴 빨개지는 거를 네. 항상 잘 빠개요. 술 먹은 사람 마냥 빨간데 아. 열이 나는 걸 못 느껴요. 아, 얼굴에 열을 열이 못 나는 느끼세요. 걸. 잠은 잘 본인은 주무세요? 빨간 걸 못 느껴요. 빨개지는 거를. 아, 너무 이렇게 봤을 적에 빨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머니 잠은 좀 잘 주무세요? 잠은 한 3-4시간 자고 깨면은 다시 아이고. 못 자요. 자다 깨다 하시는구나. 예예. 두근거리시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거는? 사심증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입도 좀 많이 마르시고요. 글쎄 예예. 이런 분들은 가슴에 열이 많이 쌓인 분들이 확률이 크고요. 이 자세한 거는 이제 제가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주로 그런 분들이 많죠. 가슴에도 열이 많이 쌓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음호가 많이 진행이 되셔서 신장이 많이 쫄아붙어 있을 거예요. 열로 인해서. 신장은 열에 약하거든요. 네. 신장이 원래 수에 장기이기 때문에 네.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열에 약해서 많이 약해지면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몸에서는 어떻게든 물을 버려야 되니까 땀으로 막 계속 나오시는 거죠. 네. 그런 증상이 있으신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신장하고 이제 뭐 가슴 쪽의 열은 이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신장은 열이 그러니까 몸 전체에 리열이 있으면 자꾸 네. 신장에 물을 쫄아들게 하거든요. 아, 이 네. 냄비에 불 하면 물 쫄듯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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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열을 같이 끄면서 이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그 리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청혈방과 치수방을 같이 좀 치료를 하셔서 같이. 네 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도 지금 3-4시간밖에 못 주무시네요. 네. 자다 깨다 하신대요. 이런 경우는 이번에 좀 심한 경우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많이들 이러십니다. 아, 많이 그러시구나. 대부분 이러십니다. 그럼 네네.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좀 필요할까요, 이분들은? 보통 이제 100일 정도 치료를 하면 몸이 좀 네. 바뀐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면 그 안에 해결이 되고 습관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할까요? 이제 가끔 보면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 물 많이 마시는 게 꼭 좋은 게 그렇죠. 아니군요. 내 몸에서 그만큼 걸러낼 수가 없는 신장 상태인데 네. 이렇게 막 2리터씩 방송에 나온 대로 먹다 보면 이 소변 쪽은 더 안 좋아지죠. 이 신장이 소변을 물을 머금고 있는 그게 약하니까 네네네. 물을 막 갖다 부으면은 이제 물병이 생기는 거죠. 배출은 안 되고 계속 몸에 쌓이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근데 대부분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많죠. 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배뇨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소변이 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넘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게 바깥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고 열 같은 경우도 이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한 군데 좀 머무는 것들을 좀 바꿀 필요. 청혈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방법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저희가 물을 다스리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셨다가 치료 계획에 꼭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저희가 전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갱년기에 대한 고민들로 우울하신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서울 023270-3311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뇨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원해서 나오는 아주 그런 배뇨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그런 배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잔뇨, 빈뇨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물을 다스리는 방법, 이제 치수방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또 어떤 원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말을 해서 치수방이라고 하지만 네. 이 한의학에는 물에 대한 처방이 굉장히 많아요. 반 이상이 물을 다스리는 처방이고 원래 네네. 시작부터가 그렇고요. 물로 인해서 병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있지만 네. 우리가 많이
무릎이 아프시거나 네. 이런 분들도 물이 차서 아프다. 어. 아, 그렇게 맞아요. 무릎에 얘기를 물이 하면 차서. 예, 뭐 연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로 인한 통증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검사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또 이제 물이 이제 배에 쌓이면 윗배에 많이 물이 쌓이게 되면 소화장애도 오고 네. 이게 가래로도 오고 오. 또 물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네. 이런 많은 병들이 오는데 네. 이게 우리 몸이 70%가 물이잖아요. 네. 그 이제 병도 그렇습니다. 병도 70%가 물로 인한 병이에요. 옛날이 아니고 한의학 격언 중에 그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네.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아. 이런 말도 있고. 네.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십병구담이라는 얘기도 10가지 병이 있으면 9가지는 물로 인한 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독과 담음을 많이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네. 그 물이 많이 나가는 거는 부실한데 자꾸 들이키고 이럴 경우에 몸에도 홍수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습하고 항상 차갑고 춥고 이 땀이나 이런 병으로도 많이 오고 피부병도 물로 인한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럽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담음이라는 게 몸 전체에 물이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 많이 몰려 있다 보면 한 군데는 반드시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질건조증이라든지 손 막 얼굴이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발바닥이 또 유독 굳은 살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쪽만 그게 신장의 부위인데 아. 그런 분들도 이제 물 문제로 그런 게 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소변기를 열어주고 이미 쌓여 있는 덩어리진 물들을 풀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신장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게 이제 신장을 촉촉하게 해주면서 신장에 안 좋은 이 과잉된 열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습관도 좀 바꿔주시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되죠. 네, 네. 사실 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소변 참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 물을 다스리는 방법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치료하기 전에 내 몸에 물이 적정량이 있는지 넘치는지 좀 부족한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걸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걸로 유출을 해보는 거죠. 네. 예를 소변 들어서- 같은 거 그렇죠. 이제 소변을 봐서 물이랑 상관이 있는 게 땀, 소변 이런 건데 주로 소변이죠. 그래서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소변을 보는가. 네. 보통 8회 이하가 정상으로 보는데요. 8회요? 예, 8번?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달라졌다. 아, 네. 네. 근데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자주 가지? 뭐 이렇게 1시간에 한 번씩 가거나 오. 또 이제 소변 볼 때 시원치 않고 잔뇨감이 많이 느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없었는데 생겼다. 네. 이런 건 이제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마려워서 참기 힘들거나 요실금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수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다른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 실질적으로 이런 수치 말고 네. 내 몸을 통해서 뭐 자가진단법이라든지. 네. 저희가 복진을 통해서 네. 진단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복진을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것들인데 명치 아래 상복부 여기 보면 불룩 튀어나와 있거나 만졌을 때 아픈 분들이 있어요. 원래 쏙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니 원래는 이제 저항이 없고 아프지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심활한 부위인데 여기 물이 많이 고이게 됩니다. 이 물이 쌓인다면 여기에 제일 많이 쌓이고요. 다행히 저는 아닌 것 같네요. 아 누워서 해보셔요. 제가 한번 그렇습니까? 아, 네. 누워서. 네네네. 그런데 여기 많이 쌓이게 되면 위장 활동을 방해해서 네. 밥맛도 없고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항상 가스 찬 것 같이 더부룩한데 네. 가스가 찼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물이에요 이게. 아. 물이 많이 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 담음이 생겨서 아주 감별이 잘 해야 되는 부위고요. 네. 그 배꼽 위 같은 경우는 요 배꼽 위 양쪽 이런데 저 표시된 부위를 누르면 자지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게 이제 과잉된 물이 쌓여 있는 걸 알 수 있는 이 혈자리 이름이 수분혈인데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사지에 물이 많이 있을 확률이 크죠.
이 팔다리 쪽에 오. 많이 부어 있고 이게 아침에 이거 잘 손이 안 되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하지가 많이 붓고 네. 하지 정맥류도 사실 다리가 많이 부어서 오는 병이거든요. 네. 많이 붓다 보면 정맥이 밖으로 삐져 나오는 게 한의학에서 보는 하지 정맥류인데 네. 이런 분들은 다 저기가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하복부는 저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단전 있는 부위죠. 네. 그렇죠. 눌렀을 때 이제 압력이 약하고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데보다 유난히 그런 경우에는 신장이 약해서 아래쪽에 힘이 없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5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갱년기에 대한 고민 상담 생방송 닥터스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보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끝번호 33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주부입니다. 제가 소변량은 적은데 보는 횟수가 잦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확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게 그냥 지냈는데 이제는 소변을 잘 못 참겠더라고요.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로 가는데 변기에 다다르기 전에 아이쿠 살짝 지리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시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이런 경우에 보통 골반 저근이 약해져서 뭐 저기 근육이 약하거나 아니면 뇌 쪽에 문제거나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한의학에서 볼 때는 몸에 물이 과하게 쌓여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복진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부위가 다 있어요, 다.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소변을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몸에 쌓인 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좀만 먹어도 참지를 못하고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원인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신장 기능. 그 물을 많이 안 먹는 게 중요하고 네. 맵고 짜고 이런 것도 좀 피하시고. 네. 일단 뭐 식단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일단 신장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신장이 약해졌다는 말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제가 이 일선에서 보는 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투석하시는 분들, 신장 그렇죠, 투석. 그렇죠. 그렇죠. 아주 괴롭거든요. 그리고 신장은 한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장기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노화를 다 신장이 책임지는 것이고, 네. 우리 몸의 물을 다 관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한 번 약해지면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음식도 주의를 해야 되고 천천히 좋아지고 이런 장기이기 때문에 네. 빨리 가면 갈수록 좋죠. 치료를. 일단 이 정도 있었을 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신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신장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치료 계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문자 통해서 또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갱년기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갱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인생,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잘 보내면 꽃중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갱년기에 대한 고민들 오늘 현명하게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023270-3311번, 서울 023270-3311번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도에는 샵 1252번 문자 참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볼륨 완전히 안 줄이셨죠? TV 볼륨. TV 볼륨 완전히 줄이시고요. 저희와 이게 대화를 나누시면 되거든요. 오늘 갱년기에 관련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소변이요. 네. 네. 네, 자주 마렵고, 네. 예, 소변을 보고 나도 전혀 시원하지가 않고 또 보게 되고. 얼마나 자주 가세요? 네? 몇 번이나 가세요, 하루에? 하루에 뭐 한 10번 이상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시고요. 밤에도 한 세 번 정도?
물은 많이 드시나요? 물은 많이 안 먹는 편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이런 증세가. 오래되셨어요. 다른 증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소화는 잘 되시고요? 소화는 위험이 조금 있죠. 위험이 조금 있으시고, 다른 데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뭐 다른 데는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소변 때문에 소변만? 예, 무릎 굉장히 같은 스트레스가 데도 많습니다. 괜찮으시고요? 자다가 한 3번 일어나고 평소 때 자주 보고 또 보고 나면 또 보고 싶고 예, 시원하지도 않고 지금, 상중하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심하신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 정도면은 다행이네요. 예.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 어.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거라 보고요. 네. 다른 밥도 잘 드시고 우리가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예. 네. 물을 몸에 있는 물을 많이 빼줘야 되고 네. 아마 제가 체형을 잘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좀 마르신 편인가요? 네, 어머님. 그 체형 통통한 편입니다. 통통한 편. 아, 네네네. 물이 좀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크고 이제 만져봐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소변이 잘 빠지지가 않는 거고 이런 분들 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마 제가 봤을 땐 위염이나 이런 것도 열도 같이 겸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이 신장 자체가 이 연세가 되실수록 많이 약해져서 이게 좀 신장을 촉촉하게 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물을 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제일 가장 이 중요한 거는 실제로 만져봐야 제가 네. 복진을 해보고 맥진을 해보고 이래야 알 수가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약재 같은 것들이 뭐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약재요? 뭐 흔히 쓰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약용 약재랑 식용 약재가 따로 있거든요. 공용 아. 약재 따로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상한론에 근거한 처방을 해요. 네네. 근데 그 약재들은 대부분 이제 약용으로만 나오는 거라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가 아, 그런가요? 네네네. 예. 아, 그런 그렇고, 부분이 일단은 뭐 구체적인 그런 전문 약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분은 그 주로 이제 빈뇨나 잔뇨감, 우리 야간뇨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소화에 관련된 문제만 별 문제 없다면은, 약으로도 뭐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횟수도 네. 뭐 하루에 10번이다, 밤에 3번 모시고 이러면은 이 정도는 금방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네.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초기 예. 치료를 받으신 게 제일 중요하겠죠? 밥도 잘 드시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자가 진단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식사에 관련된 문제, 뭐 일단 위험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잔뇨감과 이제 야간뇨, 빈뇨 때문에 좀 힘들어하셨는데 이 경우는 다행히도 이런 부분만 관련돼서 치료만 하면은 생각보다 네.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이런 관련된 물에 관련된 물을 좀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머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 저도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네. 얼마나 자주 가세요? 밤에도 한 4번 정도 기본적으로 다니고요. 네. 낮에도 한 7, 8번 다니는 것 같아요. 자다 깨서 밤에 가시는 거예요? 예, 예. 그 부분 좀 원장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예, 예. 언제부터 그러세요?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년 돼갈까요? 아, 그러셨어요. 오래되셨네. 다른 불편하신 데는 없나요? 어지럽진 않으세요? 어지러움증하고 소화기 기능하고 같이 있어요. 위 소화가 안 되는 거. 뭐 붓는 거는 많이 없으신가요? 많이 부었었어요. 땀은 어떠세요? 예? 땀은 어떻게 땀도 많이 나요. 이 공통적으로 소변으로 물이 잘 안 나가면 물이 예. 쌓이기 때문에 이 어지러움이나 이 소화기 아, 증상도 같이 오는 거고요. 예. 물을 고치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 많이 드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그건 다행이네요. 약 먹을 때만 먹거든요. 네. 무슨 약을 드시는데요? 키우면 안 돼. 혈액내과 약하고, 음, 잠깐, 언니 키우면 안 된다고. 여보세요? 네네. 지금 소리 키우려는 게. 네네네.
저기 류마티스과 약도 먹거든요. 관절도 좀 소화제는 아프시나요? 항상 먹고요. 관절도 아프세요? 예. 관절도 물로 인해서 부으면 아프거든요, 통증이. 아, 그래서 그래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병들이 예. 다 물병이 이 증상들이에요. 아, 물 때문에요? 네네.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관절은 연골 때문에 아프고, 류마티즘 때문에 아프고, 어지러운 건 빈혈이고, 이렇게 다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게, 이 소변이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소변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 때문에. 몸에 예, 이제. 소변 볼 때는 조금씩밖에 못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생기는 거라, 예. 일단 소변을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급선무고, 그러면 나머지 병들은 다 좋아질 거예요. 일단 시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네요. 일단 네. 전반적으로 몸에 물이 차고 있지, 좀 넘치는 정도의 그 물만 제거됐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물 자체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빼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치료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그 물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에서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아니, 난 소변이 자주 밀어가지고요. 아이고, 얼마나 자주 가세요? 예? 소변 보러 얼마나 자주 가세요? 아유, 자주 넣어요. 네. 뭐 생각만 좀 해도 누고, 생각만 또 해도. 어디 가려고 해도 내놓고, 아. 자주 밀어요. 어디 멀리 잘 못 다니시겠어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예, 소변 네. 때문에 불편하셔서 어디 멀리도 잘 못 가시겠어요. 예, 봐도 시원하지 않고 그러세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나이는 좀 많아요. 80이래요. 예. 어머님 신장이라는 거는 원래 나이 들면 이제 좀 약해지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요. 예? 내가 예. 네. 심장도 좀 버릉거리고 안 됐고, 또 종아리도 시리고 발이 시리다가 화근거리다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좀 약해지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좀 심하신 편인데 예. 다리 시리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항상 시린 느낌이 나요. 예, 그 소리 듣나 그래요. 어떻게? 위장도 안 됐고요. 구역질이 나신다고요? 예? 위장도 안 위장도 안 좋으시다고. 좋으시고. 위장도 안 네. 좋으시다고요? 이게 다 물이랑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물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여기 심화에 명치 밑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은 구역도 자주 나고 네. 물이 또 안 맥히는 경우도 있어요. 물 먹으면 토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변이 이렇게 소변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온 지 오래되면은 그 몸에 물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도 아프실 거고 이분은 이제 위장 쪽으로 많이 오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위장을 치료하려 해도 소변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그럼 앞서 얘기고. 살펴본 치수방이라는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네. 치수방으로 치료를 해야 되죠. 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소변을 정상으로 오게 이 소변이 이렇게 어디 가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은 이 사회생활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죠. 네. 불안장애가 있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왜냐하면 연결이 되나 보네요.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니까 네. 이 버스 타고 멀리 가기도 힘들고. 네, 네. 네. 자, 우리 어머님 소변 자주 보는 것도 불편하고 심장도 안 좋고 무릎도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물에 문제가 있다, 인체에 있는 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좀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좀 아무쪼록 건강 좀 이곳저곳 다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디가 좀 불편하세요? 네, 저도 오줌을 잘 못 넣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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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그러세요? 낮에는 뭐 횟수를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밤에 좀 잘라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몇 방울 넣는 거를 그렇게 그냥 뭐 어떤 때는 5분 만에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저녁에 막 10번도 더 넣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잠을 잘 주무시기가 힘드시겠네요. 네, 그래서 잠도 어떤 때는 그냥 하여튼 뭐 3분의 1, 뭐 8시간 애를 잔다 하면 뭐 3시간 자는 것도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오줌을 많이 누면서도 그러면 괜찮은데 네네. 그냥 몇 방울 똑똑 떨키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무슨 타올 갖다가 그냥 이렇게 대고 제가 있어요. 네. 저 화장실 가게가 뭐 해서는 방에다가 그냥 소변기를 하나 뒤로 놓고 아이고. 네, 이래가지고서는 자꾸 보는데, 그게 뭐, 하여튼 몇 방울 넣는 걸 그래요, 그냥. 이 시원하게 양이 많이 나오면 자주 가지를 않는데요. 네, 이 조금씩 나오니까 자꾸 가고 싶고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건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장이 많이 약해져서 야뇨는 신장이요? 특히 또 신장 기능 약화의 원인이 있거든요. 네.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다른 데는. 밥은 잘 드세요? 다른 데는 좀 병이 제가 좀 뇌경색이 있어요, 선생님. 네. 네. 뇌경색이 한 얼추 10년 됐는데, 그 전 때부터 좀 그런 증상은 있는데, 네. 예, 낮에는 좀 한참 있다 누우면서 밤에는 그렇게 그냥 쉽게 눕고 많이 누우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죠. 예, 저희 애기 할아버지가 뭐 하는 거냐고 그게 뭐 하긴 뭐 하냐고 나 오줌 넣는 거라고 아유,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면 이런 뭐 경우가 어떤 때는 5분 만에도 그러고 어떤 때는 3분 만에도 그러고 그냥 네네. 당사자는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하도 그렇죠. 귀찮아가지고 네네.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디에 물이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 네, 이 우리가 치료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 이제 물이 이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있고 또 찬물이 있고 몸에 걸려 있는 물들도 그 위치에 따라 이제 뭐 담음이 됐고 입금이 됐고 이 배에 있는 거나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이 전화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배를 좀 만져보고 맥을 보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처방을 해서 치수방으로 치료를 해서 네. 소변이 이 지금 밤에만 이러신 거거든요. 네네네. 이건 더 특징적으로 신장이 허약한 증상이에요. 아이고.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넘쳐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네. 신장이 많이 약해져서 허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장이 많이 쫄아들어 있다.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주로 이제 심장을 좀 보양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겠나요? 그렇죠. 보양은 아니고 이건 좀 다른 건가요, 또? 보양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보약을 막 이렇게 네, 그렇게 해갖고 생각했죠. 신장의 양기를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쪽은 요즘 잘 없어요. 극히 드물고 네. 그 이제 부자나 이런 약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요즘 다 잘 먹고 잘 지내시기 때문에 보약으로 해결될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이제 빼내야 되는 거죠. 돌이요. 물을 오히려 빼내야지. 쌓인 것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음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 신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촉하게 열을 줄 게 아니고 네. 이게 말라 있는 거를 이 촉촉하게 하는 약재들을 써서 네.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가 좀 약해지면은 뭔가 좀 좋은 것만 더 먹고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수분을 더 보충하는 게 좀 촉촉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게 야뇨에 관련된 부분은 신장에 대한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그 치수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잊지 마시고 치료받는 데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배뇨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열에 관련된 문제나 이 배뇨에 관련된 문제들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사 정현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갱년기라고 하면은 뭔가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갱년기 증상도 나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첫걸음으로 생방송 닥터스로 오늘 전화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02-3270-3311번으로 갱년기와 관련된 고민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